혹시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시다가 예전엔 잘 드시던 질긴 음식을 어느새 슬쩍 내려놓으시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을 보며 마음껏 환하게 웃어본 게 언제였나 아득하게 느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씹는 즐거움, 마음껏 웃는 기쁨.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하나둘 사라져 갈 때 우리는 그 상실감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저에게는 90이 넘으신 노모가 계십니다. 몇 년 전 어머님께서 틀니를 끼고 식사하시다가 저도 모르게 한숨을 푹 쉬시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고 여쭈었더니 밥이 맛이 없다고 모래알을 씹는 것 같다고 힘없이 말씀하시더군요. 평생 자식들 먹이는 것을 낙으로 사셨던 분인데 정작 당신께서는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날 밤 30년 넘게 다른 사람들의 치아를 돌봐온 치과 의사로서 저는 깊은 무력감과 죄책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고통 하나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올해로 30년째 치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67의 현역 치과 의사입니다. 평생 환자분들의 입안을 들여다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치아 건강은 단순히 씹는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존엄성,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께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값비싼 임플란트 비용 앞에서 좌절하고 치료를 포기하고 계신다는 안타까운 현실 또한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병원에서는 진료 시간에 쫓겨 미쳐 다 설명해 드리지 못했던 이야기, 아니 어쩌면 일부러 먼저 알려주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제가 한 달 전 서툴지만 팔팔탱탱 건강 100세라는 채널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신다면 구독 버튼을 미리 눌러 주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임플란트 한 개 비용이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나라에서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치과에 상담을 받으러 가면 이런저런 추가 비용이 붙으면서 결국 수백만 원의 견적을 받고 발길을 돌린 경험 없으십니까? 마치 미끼 상품에 현혹된 것 같은 씁쓸한 기분, 나만 이런 건가 하는 자괴감.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무릎을 꿇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병원이 나쁜 걸까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병원은 임플셔틀란트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병원은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더 비싼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핵심 정보를 생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 이건 비급여입니다. 더 단단한 재료인 지르코니아로 하시려면 추가 비용이 듭니다. 와 같은 설명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지만 정작 환자 본인이 어떤 조건에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정보가 없어서 몰라서 수백만 원의 돈을 더 내거나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가가 우리에게 부여한 권리,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에 숨겨진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비법이나 약이 아닙니다.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제도이지만 그 내용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의 사례를 겪으며 터득한 이 제도의 핵심 원리와 활용법을 여러분께 속 시원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도의 과학적, 정책적 근거는 바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특히 고령층의 저작 기능 회복을 돕기 위해 2014년부터 임플란트 급여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만 75세 이상으로 시작해서 점차 연령이 낮아져 현재는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핵심 원리는 간단합니다. 평생 동안 1인당 2개의 임플란트에 대해 전체 비용의 70%를 국가가 지원하고 환자는 30%만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도와 사용 시간, 즉 적용 대상과 시기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정확한 용법과 용량을 모르면 독이 될 수 있듯 이 제도 역시 세부 조건을 모르면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구체적인 활용법을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마치 잘 짜인 지도처럼 이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막막했던 임플란트의 길이 환하게 열릴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바로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약 상태는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위신몸이든 아래신몸이든 남아있는 내 치아가 단 하나라도 있어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첫 번째 관문에서부터 혼동을 겪으십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거울을 보시고 내 입안에 치아가 남아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건강보험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치과를 찾는 것입니다. 모든 치과에서 보험 임플란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식으로 등록된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 병원 찾기 메뉴에서 지역과 함께 임플란트 항목을 선택해 검색하시면 우리 동네의 해당 병원 목록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헛걸음하지 않으시려면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병원에 방문하여 정밀검사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의사에게 명확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임플란트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먼저 밝히십시오. 그리고 엑스레이나 CT 촬영 후 의사가 임플란트가 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하면 건강보험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은 병원에서 공단으로 직접 하는 것이므로 환자가 따로 서류를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요청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누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절차는 공단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보통 며칠 내로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이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추가 비용에 덫에 걸립니다. 보험 적용이 되는 임플란트는 PAFM이라는 재료의 보철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속 위에 사기 재질을 덧씌운 것인데 튼튼하고 오래 쓰이지만 심미적으로는 최신 재료인 지르코니아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는 당연히 더 좋고 더 비싼 지르코니아를 권할 것입니다. 이때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금니처럼 잘 보이지 않는 곳이라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 비급여 재료를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니처럼 잘 보이는 곳이라 신미성이 중요하다면 이 부분은 비급여로 진행하되 나머지 과정은 보험 적용을 받는 식으로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의사가 권하는 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내 상황과 필요에 맞게 결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뼈 이식 문제입니다. 잇몸뼈가 부족하면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뼈 이식을 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과정은 현재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이 비용이 부담되어 치료를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뼈 이식 비용은 병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여러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뼈 이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다른 의사의 소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이제 시술 단계입니다. 임플란트는 한 번에 끝나는 치료가 아닙니다.
잇몸에 기둥을 심고 뼈와 붓기를 기다렸다가 최종 보철물을 올리기까지 수개월이 걸립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고 구강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7번째는 비용 수납입니다. 최종 보철물까지 올리고 치료가 완료되면 전체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총 진료비가 120만 원이 나왔다면 약 36만 원 정도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 병원에서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요구하여 항목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8번째 단계는 정기 검진입니다. 임플란트는 내 치아가 아니기 때문에 염증이 생겨도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모른 차에 방치하다가 뒤늦게 큰 문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게 심은 임플란트를 10년, 20년 건강하게 쓰시려면 1년에 한두 번은 꼭 치과에 방문해서 정기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또한 팔팔탱탱 건강100세 채널에서 계속해서 강조해 드릴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이 정보의 차이로 인해 환자분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작년 가을쯤이었습니다. 오랜 지인의 간곡한 소개로 이르니 넘으신 한 어르신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 4개에 1,000만 원이 넘는 견적을 받고 상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 그냥 이대로 살겠다고 마음먹으셨답니다. 제가 차근차근 어르신의 구강 상태를 살펴보고 건강보험 제도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행히 어르신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셨고 가장 시급한 아래 어금니 2개를 보험 적용을 받아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비용으로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치료를 마치고 환하게 웃으시며 깍두기를 마음껏 씹어 먹는 게 소원이었다고 이제야 밥맛을 알겠다고 제 손을 잡고 눈물 글썽이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또 한 분의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6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제가 예전에 취미 삼아 운영하던 작은 건강 블로그의 글을 수소문해서 읽고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다른 곳에서 임플란트를 하나 하셨는데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제값을 다 내셨다고 합니다. 남은 한 개의 기회라도 제대로 쓰고 싶어 찾아오셨던 거죠. 안타깝게도 처음 임플란트를 할 때 병원에서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안내만 해줬더라면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남은 한 개의 임플란트를 성공적으로 보험 적용하여 시술을 마쳤고 그분은 잃어버렸던 돈을 되찾은 것보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알게 되어 속이 시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쩌면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당장 행동에 옮기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정보는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첫날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우리 동네 병원을 검색해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날 것입니다. 일주일 후 용기를 내어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내가 대상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그 희망은 확신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모든 치료를 마치고 예전처럼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씹고 가족들 앞에서 자신 있게 활짝 웃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과 만족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치아 건강을 잃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못 씹는 불편함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져 전신 건강을 해치고 발음이 새고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대인 기피증이나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건강한 치아를 되찾는 것은 새로운 삶을 선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정보가 바로 그 선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희 88탱탱 건강100세 채널이 여러분의 그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모여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모님이나 지인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